안녕하세요. 아기고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뉴스도 보고 제 생각도 조금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상당히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투자 수익률이 모든 연령에 걸쳐 55.2%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3명 중 1명이 20% 이상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차트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연령별 1000만원 이상 코인 투자 비중이 20대, 30대가 제일 낮고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당연히 50대 투자자들이 20대, 30대보다 자산이 많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좀 놀란 건 옆에 코인 수익률 현황입니다. 언뜻 보면 반은 수익권, 반은 손실 구간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디스트리뷰션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기존 금융시장에선 좋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0%에서 19% 수익은 사실상 리스크를 고려해보면 거의 없는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금에 따라 0%에서 19% 수익률의 의미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큰 리스크를 지면서 20% 미만의 수익을 보려고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조금 밑에 보면 자신을 50대 투자자라고 답한 사람이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넘었고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어 단기 투자 목적으로 했다가 현재는 탈출하고 싶어도 못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잘못된 투자 방법입니다. 물론 내재 가치가 없는 코인을 트레이딩을 통해 돈을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소수고 일반적으로 장기 홀딩이 불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횡보장에선 여러분도 투자하고 계신 코인의 펀더멘털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미래 불장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에서 비트코인 채굴자의 50%가 현재 채굴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사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일단 해시레이트가 단기간에 50% 이상 떨어졌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위기를 통해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대부분의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 공격에 의한 불안감,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금지는 늘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 이런 악재들이 해결되고 있고 단기적으론 해시레이트가 감소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했지만 채굴자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해시레이트가 한 나라에 모여있는 것이 아닌 분산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너게치 뉴스의 CEO인 알렉스 사운더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마켓 센티멘트, 곧 시장 분위기가 비트코인 강세 모멘텀이 끝났는지 이제 하락의 시작인지 아닌지 헷갈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불안감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쫓아내면서 생겼는데 그가 말하길 중국은 비트코인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9년 동안 지켜본 결과 비트코인의 불마켓은 불확실한 마켓 분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약간의 횡보 후 한 번의 하락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차트를 보여드리면 알렉스는 현재 우리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불마켓의 끝은 스릴과 유포리아로 하락을 상상할 수 없는 파티 분위기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2017년 말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시카고 선물 시장에 들어가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면서 모두가 비트코인이 3만 달러, 5만 달러, 10만 달러를 갈 거라고 외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마켓 분위기를 스릴과 유포리아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비트코인 불마켓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하락이 올 수 있다고 하기에 와이커프 패턴을 비트코인 차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이 와이커프 패턴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이 패턴을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현재 매집 구간에 있고 두 가지 관점으로 보자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스프링이라는 곳을 이미 찍었고 이제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아직 몇 주간 더 횡보할 거고 4만 달러를 테스트할 수는 있지만 스프링이 위치해 있는 28,000달러까지 다시 내려갔다 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는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 가장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이 기사는 분산 매수인 달러 코스트 에브리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산 매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굳게 믿어야 가능한 전략입니다. 수치로 보자면 2017년 12월 15일 비트코인이 19,497달러를 찍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매주 비트코인을 10달러씩 투자했다면 총 1,850달러의 투자금으로 306%의 수익률을 기록해 7,519달러를 만들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기사엔 on a daily basis라고 매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잘못 표기됐고 매주 10달러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도도 2018년 1월 12일 고점부터 매주 10달러를 투자했다면 총 1,810달러 투자금으로 무려 15,507달러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달러 코스트 에브리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여유 자금으로 장기 투자하실 수만 있다면 지금 가격도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와도 하락장이 와도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우상향하고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관 투자자의 수요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음 두 개 뉴스를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인도의 허브를 만들기 위해 월드클래스 엔지니어와 기술자들 그리고 사업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인구는 13억 9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18%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진 않았지만 인도에서 암호화폐가 넓게 거래된다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건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비트코인 ETF입니다. 찾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기관들은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ETF가 승인될진 모르지만 아마도 타이밍은 비트코인 불장과 맞물릴 걸로 예상됩니다. 횡보와 휩소가 난무하는 어려운 시장에서 모든 분들이 잘 살아남으시고 좋은 매수 매도 전략으로 모두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